안녕하세요. 아사지 미디어 조선혜입니다. 오늘은 이춘석 의원 주식거래 관련해서 탈당한 과정과 민주당의 당헌 안기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월요일이었죠. 지난 4일에 이춘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핸드폰으로 주식거래를 하다가 들킵니다. 기자분께. 더팩트 기자분이 이제 촬영을 해서 그게 이제 알려진 건데, 그런데 이제 또 이 신성한 본회의 시간에 주식 거래를 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본인 명의가 또 아니었죠. 이제 보좌관 명의로 된 그 계좌에 계좌에 이제 거래를 하다가 이제 들킨 건데, 차명 거래는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사안이 좀 계속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다음날 화요일 5일 탈당을 합니다.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하고, 그리고 6일에는 정청래 대표가 이제 제명조치 하겠다, 재발방지책도 마련하겠다, 대국민 사과를 하고, 어제죠, 7일에는 이제 경찰이 수사에 나섭니다. 차명 거래 자체가 되게 무거운 중죄이기 때문에 전담 수사팀도 이제 편성을 해서 수사를 이제 들어갔고, 이것의 또 문제는 약간 그런 것도 있었죠. 이춘석 의원이 지금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에서 인공지능 정책 기획 담당하는 경제 2분과장, 지금은 이제 내려놨습니다만, 을 이제 맡아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이버, LG CNS, 카카오페이에 거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핫한 종목이어가지고 이해충돌의 그 여지도 있는 상황에서 되게 여론이 안 좋아졌죠. 그래서 뭐 법사위원장으로 추미애 의원 또 이제 오기도 하면서 이제 되게, 지금 오늘은 좀 논란이 잠잠한 것 같습니다만 이번 한 주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뭐 겉보기에는 수사도 이제 진행이 되고 착착착 뭐가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정권 초기이고 법사위원장까지 했던 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지나면 천천히 이제 복당을 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보는 시각들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까지 나오지 해서 제가 정치부, 오마이뉴스 재직 당시 정치부에 있었지만 계속 국민의힘 담당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과거를 잘 몰라서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장 그 유사 사례가 이제 김홍골 전 의원 사례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재산 신고 때 누락했다. 뭐 강남에도 아파트가 주택이 4채나 있고, 나중에 이거는 좀 더 이슈가 돼서 어쨌든 예,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신고 때 이제 제대로 신고를 안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그 혐의가 있어서 문제가 된 사례인데, 2020년 9월 19일에 이제 민주당이 제명을 합니다. 긴급 최고위까지 열어서 비상징계 형태로 제명을 시켜요. 그래서 무소속이 됐죠. 그 상황에서 2021년에 벌금 80만 원 확정됐고, 네, 뭐 의원직 박탈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죄가 이제 확정이 된 거잖아요. 죄가 있다는 사실이. 그런데 보통 이제 이런 어떤 그 논란들이 불거질 때 탈당 내지는 제명을 하는 것은 그것이 확실하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소명 과정에서 당이나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는 이유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김홍걸 전 의원의 경우에는 유죄 판결이 이제 확정이 됐어요. 소명이 된 게 아니라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났는데, 문제는 2023년 7월 7일에 복당을 합니다. 민주당이 승인을 해줘요. 이런 사례가 있었고, 김남국 전 의원, 지금 대통령실에 계시죠? 이제 코인 거래, 가상자산 거래로 이제 또 거액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또 그 규정상 미비한 부분 때문에 가상자산은 원래 그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너무 거액을 가지고 있다가 논란이 되니까 이제 김남국 전 의원이 탈당을 합니다. 자진 탈당을 해요. 무소속으로 내가 그 진실을 밝혀내겠다 라고 하면서 했는데, 작년 2024년 5월 13일에 다시 복당합니다. 그 복당 당시의 기사를 좀 봤는데, 그 민주당 관계자가 기자분께 제명이나 벌칙을 받은 게 아니라 자발적인 탈당이었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았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상직 전 의원도 복당 케이스는 아니지만 지금 그 이스타항공 횡령 배임 의혹으로 논란이 됐고, 이제 대법에서 이분은 2022년 5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돼서 이제 형을 살고 계시죠. 국회의원직 상실했는데, 이상직 전 의원은 이제 지금 복당 케이스는 아닙니다만, 당시에 2022년 9월 16일에 민주당 윤리감찰단에 회부돼서 조사를 받고, 막 조사를 받는 와중에 2020년 9월 24일에 갑자기 자진 탈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20년, 지금 5년 전이죠. 그때 당 핵심 관계자가 뉴스원과의 통화에서 당무위에서 윤리감찰단의 세부 규정들을 만들어 가겠다. 징계가 결정되기 전에 자진 탈당해 버릴 경우 복당 시 불이익을 줘야 하며 재발하지 않도록 뭐 규정을 만들겠다 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5년 전 일인데 잘 규정이 만들어진 것 같지가 않아요. 좀 찾아봤는데 보면은 그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 12조 4항에 보면 제명된 자 또는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간 복당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이 규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신설된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본 당원당규 이 파일은 올해 7월 2일 기준입니다. 예, 이걸 봤는데 그러면은 5년간 복당 심사하지 않으면 김홍걸 전 의원은 복당이 안 돼야 맞는 건데 뭐지? 하고 찾아봤죠. 찾아봤는데 당규 11조에 있습니다. 5항.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무위가 보면 복당이 가능한 거죠. 5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그리고 이제 쭉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례들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경우지만 복당 관련된 그 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면, 성범죄로 제명된 자, 공직선거 출마 신청한 후보자로서 당의 결정에 불복 탈당하여 출마한 자,
이제 복당을 허용하지 않아요. 당헌 4조 3항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도 당규 11조 5항, 6항이네요, 이거는. 당헌 4조 3항에 해당하는 자는 영구히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 2020년 8월 19일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 규정을 촘촘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라고 했던 거는 이제 이 이후거든요. 2020년 9월 25일인데 한 달 뒤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면 다시 이 규정을 손을 좀 봐야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예외 조항들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복당하는 케이스도 점점 늘고, 그래서 이제 자진 탈당 쇼라고 하잖아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게 진짜 이런 식으로 복당을 계속 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 좀 계속 비슷한 비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건 당에서 이번에는 좀 규정을 명확하게 좀 손질을 제대로 해서 그런 우려나 그런 비판을 좀 피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